와글와글 세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일광입니다. 오늘도 박명석 교수님 초대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통상무역의 이해 제13장 다국적 기업과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제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국제경영의 핵심이 되는 다국적 기업 그리고 해외 FDI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절 다국적 기업, 2절 해외 직접 투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활동 및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통일된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피터 드러거, 로빈슨 이런 대표적인 경영학자들도 정의를 다르게 했고요. 그리고 유엔의 다국적 기업 연구 그룹에서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영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두 개 나라 이상에서 생산 및 판매 등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이런 다국적 기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장 확보형, 두 번째 노동력 확보형, 임금이 낮고 세제가 유리한 지역에 진출을 해서 어떤 우위를 획득하려는 그런 유형이죠. 다음 세 번째 원자재 확보형, 네 번째 국제협력 지향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제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효과를 첫 번째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투자하는 나라, 투자를 받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세계 각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해서 국제적인 분업체제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적재적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정적 측면으로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과잉 투자가 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의 이익이 현지국에 빈약하게 분배됨으로써 경제적 잉여가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경제적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FDI를 실시하는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인력, 자본, 경영기술 등의 생산 자원 활용을 통해서 기업 이윤과 요소소득을 해외에서 획득하게 됩니다. 즉 자국 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기술이나 천연자원, 저임금 노동력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기 때문에 투자국의 이용 가능한 국내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투자국의 생산 기반을 위축해서 산업 공동화나 실업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를 받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FDI를 받음으로써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자본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다국적 기업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지국에 꼭 이익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 산업 같은 데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경영의 전수 효과는 적은 반면에 적고 현지국 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나 소득 효과도 크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수출이죠. 수출은 기업이 해외 활동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위험도도 가장 낮고요. 이 수출은 간접 수출이 있고 이거는 종합상사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 수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기업 내에 수출 부서를 만들고 직접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싱이 있고요. 라이센싱도 적은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 시장에 침투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싱을 하면 기술이 유출될 그런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랜차이징은 라이센싱이 이제 기술하고 브랜드만 해외로 이전하는 데 반해서 프랜차이징은 품질 관리, 뭐 경영 방식, 조직 운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프랜차이징 기업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라이센싱은 제조업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프랜차이징은 패스트푸드나 호텔, 서비스 산업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는 일반적으로 앞의 것들에 비해서 비용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큰 해외 진출 방식이지만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해외 진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FDI, 해외 직접 투자는 단독으로 해외 진출하는지 혹은 다른 기업과 협력해서 진출하는지에 따라서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로 나뉘고요. 단독 투자는 국내 모기업을 중심으로 일관된 경영 체제 확립이 가능하고 따라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기업과 합작 투자, 주로 이제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죠. 현지 시장 정보를 잘 획득할 수 있고, 그다음 현지 기업과 투자 자금도 나눠서 충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파트너의 마케팅 능력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 방식에 따라서 신규 설립, 해외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있던 기업을 인수 합병, M&A 해서 진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M&A를 하면 현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획득하고 그리고 이를 자기 회사의 자산과 결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쉽고요. 그리고 현지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고 그 현지 진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M&A는 인수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M&A를 하는 경우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기업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2절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기업은 해외 투자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경영력을 습득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 투자 진출에는 앞에서 설명한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간접 투자도 있습니다. 해외 간접 투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이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행태를 얘기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직접 투자 이론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는 196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해외 직접 투자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더닝의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닝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기업 고유 특성, 내부화 이점, 지리적 장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은 첫 번째는 독점적 경쟁 우위 이론입니다. 예. 보통 투자 기업들은 현지 기업에 비해서 외국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불리함이 있죠. 현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고 현지 고객이나 유통망도 없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리한 측면을 외국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할 만한 특정한 우위 요소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으로서의 불리한 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 요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생산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마케팅, 그다음에 경영 관리 능력, 그다음 특허권, 자본 조달 능력, 이런 다양한 이제 기업 내부에 축적해 놓은 자산이 되겠죠. 이러한 독점적 우위를 이용해서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본국에서와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평적 투자 형태로 많이 진출하게 되고요. 이런 독점적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입니다. 이거는 버논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고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신제품 단계, 그다음 성숙 단계, 표준화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복사기가 미국에서 처음 발명됐을 때 신제품 단계죠.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가 다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보편화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면 제품의 가격도 좀 낮아지고,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표준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제조 기술이 일반화돼서 이제는 기술보다는 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게 경쟁 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출이나 현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내부화 이론이 있습니다. 내부화 이론은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재화나 영역을 이전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업이 이런 이전 행위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업 내부 시장을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기술 자체를 시장에서 판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 라이센싱을 주면 기술이 유출된 위험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과 라이센싱 계약을 맺거나 기술 제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기술 교역의 내부화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런 내부화 이론의 내부화 수요에 의해서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절충이론이 있습니다. 절충이론은 해외 직접 투자가 기업 특유의 우위 요소, 내부화 우위 요소, 생산 입지상 우위 요소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이고요. 앞의 이론들을 절충한 것이죠. 기업 특유의 우위 요소, 내부화 우위 요소, 그리고 입지상 우위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중에 일부만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거나 그리고 라이센싱을 통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해외 직접 투자의 방법과 절차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절차는 투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 자금을 송금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해외 절차는 해외 현지국에서 투자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국내 절차를 보게 되면 1단계에서
중장기 사업계획,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2단계에서 해외 투자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신고하고 주재원을 파견하고 투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국내와 해외에서의 절차는 여기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투자 허가를 취득하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공장을 건축하고 인력 채용 및 교육, 그리고 공장의 운영 기준을 수립하게 되고요. 건축이 완료되면 생산 설비를 갖추고요. 공장 운영 시스템 점검, 그리고 공장 가동,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는 투자 정보 조사, 그리고 사업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과 같은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해외 투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사이클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수에 걸쳐서 혹은 수십 번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 정보 조사, 이거는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겠고요. 사업 계획의 수립이 되면 사업 타당성을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 타당성은 보통 3년이나 5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수익성을 분석하고요. 해외 투자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수익률, 투자 회수 기간 등의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관련된 투자 정보 조사 항목은 아래 표에서처럼 투자 환경, 생산, 판매, 일반 환경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투자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공개된 자료, 그리고 현지 기업이나 개별 인터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출장 와서 현장 조사, 그리고 조사 자체를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제13장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 오늘 설명